네, 오늘은 게임주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른 섹터도 움직였지만은 게임주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과연 게임주들 추세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추세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 전략과 관심주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왜 움직였을까를 생각하면 가장 그 기본적인 게 뭘까요?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라고 분류되는 게 뭐 컨텐츠라든지 게임 그리고 뭐 2차 전지 등등인데 최근 여러분 보십시오. 다 돌아가잖아요. 한 번씩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기업들이 막 10%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시장에 따른 순환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좀 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오늘 중국주도 강했으니까. 최근에 엔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뭐 등등등 강세를 보이, 콘텐츠도 강세고. 자,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한한령 해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탑 되는 한한령 해제 수혜주 되는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게 엔터라든지 뭐 콘텐츠, 화장품, 뭐 게임 분류되는데 강도 순서라 보시면 돼요. 엔터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되겠고, 그 다음이 콘텐츠, 그 다음이 화장품. 화장품은 뭐 10년 전이나 뭐 중국 쪽에 그때 난리였지, 지금은 뭐 주로 뭐 북미 쪽이나 일본이나 그런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국 모멘텀이 아주 강한 쪽은 좀 아니죠. 게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게임이 중국주 1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 당시를 보면 중국 게임이 좀 안 될 때, 좀 그 개발 능력이 좀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우리 게임이 진출만 하면 다 초대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 뭐 데려가려는 배급사들이 줄을 섰을 정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통해서, 배급을 통해서 돈을 불린 중국 회사들이 오히려 우리 기업들 지분을 사는 정도까지니까 이미 상당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보면 한한령 해제의 수혜주로 보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요즘은 중국도 워낙 게임을 잘 만들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게임을 론칭해서 판호를 받더라도, 중국 진출하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들과 겨루어야 됩니다. 그래도 한한령 얘기 나오면 마지막이 있지만은 또 순환매로 돌아가는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한한령 해제의 순환매, 그 다음에 시장 순환매를 통해서 한 번씩 돌아가는 그 순환매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게임주의 모멘텀이라면 최근에 낙폭이 컸던 애들과 똑같습니다. 낙폭 과대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워낙에 낙폭이 워낙에 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싸다는 얘기는 아니고 싼 것도 있고 안 싼 것도 있는데, 우리 2차 전지 정말 낙폭 크죠. 컨텐츠 기업들 정말 낙폭이 크죠. 이런 기업들 반등이 한 번씩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반등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게임 쪽에 구조조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도. 네, 뭐 인력 구조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주가에 아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진출. 우리 게임 그러면 MMORPG가 예전에는 그래도 메인 아닙니까? PC 이제 MMORPG가 대세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오고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PC에서 모바일 넘어오고 나서 모바일에다 이제 BM을 가챠 시스템 붙여가지고 돈만 뽑아먹는, 그러다 보니까 개발력이 뒤처지고 경쟁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서 더 치고 나가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네, 이제는 콘솔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콘솔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PC, 뭐 스팀 쪽으로 나가고, 모바일도 나오고 등등 플랫폼, 새로운 플랫폼에 이제 진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게임중 모멘텀은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자, 오늘 급등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NC소프트가 오늘 거래량이 대량 터지면서, 어제 좀 터졌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최근에 오늘 좀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가의 급등과 함께 뭐 별다른 호재는 없었죠? 없었는데 급등 나오는데, 위쪽을 보시면은 파란색, 여기 기관이에요. 기관 매수가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5월 정도부터 해서 계속 올라오죠. 공통점. 근데 여기 우리 그 녹색선, 요게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은
아직은 안 돌아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 녹색 추세선이 아마 돌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돌아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죠. 자, 이런 흐름을 보였고, 넷마블입니다. 자, 넷마블도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공통점이죠. 일본 급등 나오고 위쪽에 기관 매수가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얘는 한 5월 초순 정도에 4월 말 정도에 추세선이 턴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추세선이 턴을 했어요. 추세적인 변화가 약간씩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 뭐 데브시스터즈. 자, 오늘 한 5% 이상 올랐습니다. 이 친구는 이미 한 2월부터 좀 빨리 턴했어요. 추세선이 이렇게 여기 턴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매수가 들어오죠. 공통점이 뭐 오늘 급등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추세선이 턴하고 있다. 이미 턴한 기업들이 많다. 그리고 기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얘는 외국인들 사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급등 안 한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십트업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펄어비스. 자, 펄어비스란 기업인데 지금 시프트업은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펄어비스는 보시면 똑같아요.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쭉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추세선이 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현상이죠. 자, 요런 종목들이 게임 회사 쪽에서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급 추세, 차트 추세가 바뀌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기관의 저런 매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빈집털이라 그러죠. 빈집털이. 워낙에 안 좋았던 기업들 수급이 없는데 그 빈집털이 해먹고 있다.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기업들이 제법 좀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순환의 일환이라 보셔도 되고. 자, 이들 기업 중에서 전략은 이겁니다. 게임 지금 제가 우리 게임 페스티벌에 나가는 기업들, 그리고 신작이 있는 대형 신작이 있는 기업들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일단 투자 전략은 기대감만 챙기자. 자, 바이오주 이제 뭐 신약 파이프라인 나오면 성공한다 못한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대작이든 아니든 간에 그 게임이 나와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능성만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도 우리 제약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그 신작 기대감 그걸로 가는 종목들입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뭐 대박인데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성공하면 잠깐 주춤하다가 더 날아가고, 실패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열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리는 것은 이 영역입니다. 여기 이걸 먹자는 거예요. 이걸 먹자.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게임주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 전략, 일단 기대감만 챙기자. 자, 썸머 게임 페스트라고 지금 미국에서 곧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6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게임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 출품 내지는 참여하는 기업들, 자, 그런 기업 위주로 잠깐 봅니다. NC소프트입니다. 자, NC는 어떤 신작이 있느냐? 아이언2가 있어요. 아이언이라는 게임은 벌써 얼마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20년 됐나? 예전에 대히트를 쳤던 PC방에서 1위 기록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이언2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이게 지금 이제 포커스 그룹 테스트라고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제 출시할 때가 다 돼간다는 얘기죠. 글쎄, 아시아권의 출시, 한국과 뭐 대만 아시아권의 출시가 원래 말이라 그러나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성공 여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NC가 워낙에 예전에 거짓말을 많이 해서 요번에 그 29일 행사에서 보여줬는데 뭐 신뢰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와 봐야 된다. 연말에 1차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뭐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신작은 맞아요. 근데 성공 여부는 모릅니다. 우리는 뭐죠? 낙폭 과대에 따른, 그리고 신작 기대감에 따른 어느 정도의 반등만 노리면 된다. 이거는 매도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종목은 들어가면 매도를 언제 하느냐? 기관 매도할 때 같이 파시면 돼요. 그래서 NC는 단기적 대응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자, 그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인데요. 넷마블도 오늘 7.8% 급등이 나왔고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작급이라고 봐야 되나? 완전 대작은 아닌데 어쨌든 기대작이 지금 7개 대제 오리진,
네, 7대제 오리진이라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크로스 플랫폼이에요. 크로스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뭐 모바일을 살 수도 있고 PC 스팀에서 할 수 있고 스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PS5 플스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플랫폼을 다양하게 하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사전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등록해서 게임 론칭 이후에 성공 실패는 모르죠. 그 동안에 주가 올라가는 동안에 단기적인 차익만 좀 챙기면 된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턴한 종목들은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망가질 정도의 하락은 안 나올 거다.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펄어비스. 얘도 이제 추세가 턴했지 않습니까? 한 3월 중순 말 정도에 추세가 턴했기 때문에 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낮고, 최근에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죠. 동사는 이제 콘솔 게임, 붉은 사막이라는 트리플 A급 대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분기 출시를 확정을 했어요. 날짜 픽스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나오는 걸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콘솔 최근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터진 게 한 200만 장? 뭐 전후인가? 이 정도일 겁니다. 근데 여기는 최소 뭐 미니멈 300만 장. 근데 그렇게 나오면 망해요. 안 돼. 훨씬 더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미니멈 300만 장을 볼 정도로 트리플 A급 대작입니다. 자, 여기에 이게 지금 7년이 됐나요? 개발 기간이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마 하반기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케팅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이번 주에 게임쇼에 또 출품해서 또 보여주는 게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날짜가 픽스되면 한번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일 겁니다. 연말에 가서 성공하고 안 하고는 모릅니다. 가봐야 알 돼요. 굳이 거기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 중간에 우리는 기대감만 빼먹으면 된다. 그래서 아직 우리 그 게임주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 크래프톤을 제외하고 대형주를 제외하고 실적이 뭐 추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돌아선다 이런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어떤 신작의 기대감만 빼먹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무난한 게 게임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